안녕하십니까. 민법 기출보기기 해설 강의입니다. 제가 한 5주 이상 지금 목소리가 잠겨서 듣기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찬찬히 하겠습니다. 기출보기기는 먼저 한 3번 정도 풀어보시고 들으시면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제 한 번 정도, 기본 강의를 한 2-3번 정도 들으신 분들이라면 기출보기 문제 한번 푸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셔서 어디가 핵심 포인트인지 모르는 게 해석이 잘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볼 때 또는 지문을 볼 때 어디가 핵심이고 중요한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설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들은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요.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이고요. 첫 번째가 법률관계, 법률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관한 거예요. 법률행위 유효요건 중에서 목적이 갖춰질 요건이 4가지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가 갖춰질 요건이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특별효력 요건으로 대의권의 존재, 토지거래 허가, 정지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이런 게 있죠. 그게 이제 민법 총칙의 시험범위죠. 그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의 법률행위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죠. 이렇게 무효인 법률행위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어떻게 잘 마무리 질 것인가.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총 한 5파트가 우리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법률관계에서는 법률관계는 다른 말로 권리-의무관계라고 하고요. 이 권리-의무관계는 변동이 되죠. 법률관계 변동 또는 권리-의무관계 변동 또는 권리 변동. 이게 뭐죠? 법률 효과죠. 법률행위 같은 것들은 법률 요건이고요. 법률행위, 법률 규정. 그 법률행위, 법률 규정을 통해서 효과가 생기죠. 그 효과가 뭐다? 권리 변동. 그 권리 변동과 관련해서는 권리 변동의 모습이라고 해서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요거는 물어보죠.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구별하는 거. 승계 취득은 또다시 이전적 승계 취득과 설정적 승계 취득을 구별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전적 승계 취득은 후발 승계 취득과 특정 승계 취득을 구별하는 거. 두 번째,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고 내용의 변경에는 수량의 변경인 양적 변경과 성질의 변경인 질적 변경으로 나뉘죠. 여기서 질적 변경하고 작용의 변경을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되죠. 마지막으로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을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위주로 물어보죠. 1번이 그런 거죠. 원시 취득과 상대 취득을 구별해야 되는데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어요? 토지를 매립하거나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최초로 소유권이 발생하면서 취득하는 경우 이런 걸 원시 취득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원시 취득의 예가 건물 신축입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갑이 을에게 을의 소유 토지에 저당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당을 잡았다라는 건 저당권을 취득했다. 법적으로 말하면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그럼 갑은 을로부터 저당권을 설정적으로 승계 취득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설정적 승계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것. 이게 설정적 승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2번 틀렸죠? 갑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 이렇게 설정적 승계. 네? 제한물권 취득하는 것. 3번. 1번 저당권이 소멸해서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면 2번 저당권의 효력이 강화되죠. 효력이 변경이 되죠. 권리의 효력이 변경이 되는 걸 작용의 변경 이렇게 봅니다. 4번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겨졌죠. 그리고 갑은 소유권이 상실됐죠. 이렇게 타인에게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죠. 5번 상속에 의한 권리 취득은 뭐죠? 이전적 포괄승계죠. 이런 식으로
권리 변동의 모습 세 가지 형태. 취득, 원시와 승계. 그 다음에 승계를 이전적과 설정적. 또다시 이전적을 특정과 포괄. 여기 나누셔야 된다는 거. 그 이해해야 되는 것들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변경 주체 내용 장애 변경 확인하시고, 특히 작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과 내용의 변경 중에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의 예를 좀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법률 사실과 법률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즉,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고요. 법률 사실은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계기 사실을 말하게 되죠. 임대차 계약,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법률 요건이죠. 그 계약 속에는 청약과 승낙이 들어있죠. 따라서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틀렸죠. 법률 요건이다. 라고 했죠. 청약과 승낙은 그 자체가 법률 사실입니다. 청약과 승낙이 만나서 계약이 됩니다. 그 계약은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에 해당된다. 이건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한다. 선이죠. 선의 악의도 법률 사실이죠. 3번 시간의 경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소멸하는 게 소멸시효. 권리를 취득하는 게 취득시효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흘러간다는 것도 법률 사실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이 흘러가는 건 자연적이고 물리적 현상이죠. 즉 사람의 정신세계, 사람의 정신작용하고는 일절 관계가 없죠. 이런 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경과는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 줄여서 뭐라 한다? 사건. 옳은 증거. 사건은 포인트가 요거예요. 최고. 최고는 민법에 두 가지가 있죠. 독촉의 의미가 있고 물어보는 게 있죠. 독촉의 의미든 물어보는 것은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죠. 외우셔야 돼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자, 이런 준법률행위는 어떤 특징이 있죠? 준법률행위 의사표시와는 달리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렇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지만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민법 뭐뭐에 따라서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가 없기 때문에 해제권을 수발한다. 그 효과. 최고한 자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 이렇게 되겠죠. 옳은 질문이 되겠죠.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법률 사실 중에서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 구별하셔야 돼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라는 놈이 있는데 그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를 좀 구별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잘못된 거. 자, 저당권 설정 뭐였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의 설정.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죠. 앞에는 뭐 썼죠? 반복합니다. 2번 소유권의 포기, 권리 포기죠? 단독행위죠.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권리의 포기는 두 종류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6원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같은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공유지분의 포기라든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보통 소유권 포기 이렇게 나오면 동산 소유권 포기를 의미하게 되고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일종이 됩니다. 3번 무슨 통지. 뭐죠? 관념의 통지죠. 각종 최고는 의사의 통지. 각종 통지 거절은 관념의 통지죠. 관념의 통지에서 이거 하나 또 기억해야 되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 이것도 관념의 통지죠. 자, 4번 무주물 선정.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당연히
원시치 되죠.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승계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치 되죠. 5번 최고라고 돼 있죠. 최고 뭐였어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죠. 자꾸 반복해서 나오니까 최고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라는 사실과 최고 한자의 의도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생긴다는 거 확인하시면. 자, 4번 준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준할 뿐 법률행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하고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표현행위, 표현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여기까지 구별하실 수 있어요. 근데 1번 각종 동의 뭐죠? 법률행위죠. 내가 부모가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대로 효과가 생깁니다. 의사표시죠. 취소도 의사표시죠. 그러나 최고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죠. 지금 최고는 벌써 몇 번째 출제가 됩니다. 제가 외우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의사의 통지. 추인, 해지 다 의사표시가 되죠. 5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고르거나 미약을 고르거나 이런 말이죠. 그 다음은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 계약을 고르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권대리 주인이나 상기 같은 건 다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공유지분 포기도 다른 공유자에게 해야 돼요. 취득시효의 이익, 취득시효의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갖게 되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갖게 되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말합니다. 그 포기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해야 돼요. 결국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그러나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수익권 포기 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하셔야 됩니다. 유언이 있고요. 유증도 있습니다. 유증. 유증. 또 동산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잊지 마세요. 6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거라. 이거 딱 보이죠? 4번 유증. 보이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근에 나온 거죠. 유증. 유증은요, 유언에 의한 증여입니다. 아니 유언서에다가 내가 죽으면 A 토지를 을에게 그러면 마치 상대방 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런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 효력이 생겨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111조 1항에 의해서. 그런데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생겨요. 유언의 의사표시가 유언자가 사망을 하고 그 유언서에 있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그 증여를 받는 자, 수증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해제 의사표시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채권 언제리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채권행위는요. 처분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매매계약당을 체결하게 되면 채권 채무가 생기죠. 이게 채권행위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행하겠죠. 그게 처분행위고 그 이행하는 것 중에서 물권을 이행하면 그게 물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를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누고 법률행위를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누고 처분행위를 또다시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누면 돼요. 채권행위는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분행위 중에서 물권행위는 등기 넘겨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법률행위를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똑같 1번 교환은 계약이죠. 따라서 채권행위가 되겠죠.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해제 틀렸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너무 쉽죠. 3번 처분행위 물권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는데
물권행위가 뭐예요? 이런 거.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을 설정해주는 행위. 이거 설정해주기 위하면 어떻게 돼? 등기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게 처분행위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반면에 특허권 양도, 채권 양도 같은 것들이 준물권행위가 됩니다. 4번.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행위를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로 나누게 돼요. 출연행위를 또다시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눠요. 유상은 주고받는 거예요. 매매. 무상은 주기만 하는 거예요. 증여. 반면에 비출연행위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부모가 동의를 합니다. 또는 동산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즉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는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 행위에 동의하면 재산 증가는 없죠. 반면에 동산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면 포기한 자의 재산만 감소할 뿐 타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비출연행입니다. 정리. 법률행위를 출연, 비출연으로 나누게 되고 출연이 또다시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는데 유상은 주고받는 거, 무상은 주기만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표적인 유상이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거. 대표적인 무상이 증여다. 지금 되겠습니다. 자, 8번. 여기부터 이제 범죄의 효력 요건과 관련된 거예요.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거. 1번. 통정허위 표시죠. 무효죠? 통정허위. 딱 보이죠? 키워드가. 무효. 자, 2번은 주택법에 되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위반해서 전매를 하면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유효입니다. 이런 걸 단속 규정이라고 부르죠. 이거 말고 뭐가 있죠?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 같은 게 있죠. 또 최근에 등장하는 게 뭐가 있죠?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이런 것들은 다 단속 규정이고 따라서 위반 시 처벌이 될 뿐 무효는 아니라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속 규정 예에 해당되는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3번은 최근에 들었죠. 1번은 여러 차례 출제가 됐고 2번도 출제가 됐었고 3번은 최근에 출제가 됐죠. 단속 규정 위반하더라도 처벌만 될 뿐 무효가 아니다. 3번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무효다. 도박자금을 빌리는 것 반사의 질성이고 그 도박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반사의 질성입니다. 무효죠. 5번은 뭐예요? 내 돈 주는 거잖아요. 청탁하고 돈 주는 거니까. 반사의 질성이 무효 이렇게 되죠. 9번 무효인 것을 골라라. 1번 나왔네요. 계약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한편으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으로서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집을 얻으러 온 사람이 공인중개사한테 막 물어봤더니 공인중개사가 내가 집이 하나 빈 게 있다. 공인중개사이면서 즉 자신과 의뢰인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면서 엔드 자신이 당사자. 이게 직접 거래죠. 이런 걸 금지하는 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죠. 2번 이건 이제 민법에서 나오기보다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출제가 자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공인중개를 업으로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업으로 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받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업으로 하는 걸 금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3번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라고 되어 있죠.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의 질성이지만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반사의 질성이 아니죠. 자, 4번은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은 그걸 믿은 거야.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
2배가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했어요. 첫째,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는가? 안 되죠. 왜?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면 피해자의 궁박경설 또는 무경험이 있어야 돼요. 폭리자의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4번은 폭리를 당했다고 치는 매수인의 경우 궁박경설 무경험이란 말이 없죠. 두 번째, 감히 실수로 상한가 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기가 될까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이단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실기망이나 과실강박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 4번은 유효. 이렇게 되겠죠. 5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오로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무효죠.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됩니다. 자, 10번. 효력규정이 아닌 것. 효력규정이 아닌 것 고르라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단속규정이나 임의규정을 고르라는 거고요. 단속규정 우리 세 가지 외웠고요. 임의규정을 하나 기억하면 되죠.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 다 임의규정이죠.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죠. 자, 기업 단속규정 위반이죠. 유효죠. 니은 역시 단속규정 위반이죠. 유효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기업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자,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강행규정이고 효력규정이죠. 단속규정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를 초과하면 무효가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조심할 거. 초과 부분 무효라는 거.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11번 범죄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 요건. 효력 요건이죠. 유효 요건이라고 하죠. 그게 아닌 거. 자, 대리권의 존재. 특별 효력 요건이죠. 대리권이 있어야 대리행위는 유효하죠.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데서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기니까 조건 성취는 특별 효력 요건이 되겠죠. 3번.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법에 적용받는 농지매매 효력 요건이 아니라 이전 등기 시에 청구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적법성 효력 요건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강행법규만을 말하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를 받아라. 강행법규 중에 효력 규정이죠.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범위는 그 거래는 무효가 되죠. 다만 이제 유동적 무효죠. 근데 어쨌든 무효예요. 그러니까 효력. 다만 요 적법성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허가라든가 1번에 있는 대리권의 존재라든가 2번의 조건 성취 같은 것들은 특별 효력 요건입니다. 특별. 응? 3번이요. 12번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어떤 행위가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의 대원칙이 행위 당시입니다. 반사회적 행위뿐만이 아니에요. 불공정한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나 사기 강박도 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옳은지. 2번 반사회적 행위 무효는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취소 권장한 취소할 수 있는 반면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라는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죠. 그거 말하는 거죠. 부단히 변화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었던 게 지금은 반사회 질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예전에는 반사회 질서였는데 지금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시대 변화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번 또 나왔나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의 보험계약. 반사회 질서에 무효가 됩니다. 5번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적극하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대리인이 적극하다면 이 매도인이 이제 제2 매도인. 매도인이 이중 매매를 했고 제2 매수인의 대리인이 적극하다면 그러면 그 대리인의 적극하다면 본인의 적극가담하고 동일시 되니까 본인인 제2 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몰랐다 하는 대리인에 의한 적극가담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된다. 이게 판례고 5번 틀린 얘기입니다. 13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거 1. 외우세요.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100만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대금을 안 주면 1억을 배상하기로 한다. 과도하죠. 100배니까. 이런 것들.
위약권 약정은 이런 거다. 몰라도 되고요. 다만 과도하게 중요한 위약권 약정이라는 게 뭐예요? 의무를 강제해요. 100만 원 내놔. 안 내놔? 1억 내놔. 그러면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이익하고 채권자 이익이 100만 원인데 그걸 위반했을 때 벌은 1억이야. 채무자,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강요함으로써 매도인이 얻는 이득 100만 원. 그런데 그걸 위반했을 때의 벌 1억. 과도하게 무겁죠. 따라서 반사의 질서로 물론 도박자금 빌리는 거 반사의 질서라고 그랬죠. 다만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서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을 해요.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매각을 한다. 그 매각 대금을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을 했을 때 애초에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것과 매각 대금을 도박 자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부분 이건 무효예요. 두 번째 줄에 있죠. 도박 자금을 빌리는 행위와 그럼 어떻게 갚기로 했어야 돼? 도박 채권자가 대리 행위로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도박 채무에 변제하기로 했죠. 이건 무효예요. 하지만 부동산 처분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연 행위 및 도박 채권자가 매각을 한 행위 이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소송에서 증언을 하면 대가를 주기로 했다. 나눠야 되죠. 이때 증언은 진실 증언이죠. 통상 용인되는 수준 넘었냐 넘지 않았냐는 나눠서 넘으면 무효, 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죠. 반면에 그냥 증언이 아니라 허위 증언해주면 대가 이때는 대가가 얼마인지를 묻지 않고 반사회 질서에 무효입니다. 구별하자. 3번 또 나왔네요. 뇌물. 자, 5번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 뭐죠? 허위 표시죠. 무효는 무효인데 허위 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4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 것.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죠.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뭐죠? 줬다가 끝나면 관계가 끝나면 돌려받기로 하는 거죠. 반사의 질서이죠. 반면에 박스 3번 불부착 관계를 끝내면서 돈을 주기로. 이건 괜찮죠. 생활비나 야근비를 줘야 되니까. 3번 증여받은 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이런 거죠. 갑이일에게 부동산을 매각을 한 상태에서 다시 병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 증여를 받은 자가 적극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럼 증여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됩니다. 중간생략등이 단속 규정 위반인 그 무효가 아니죠. 5번 또 나왔네요. 징그럽죠. 뇌물 주기로. 15번 무허가 건물 임대 유효하죠. 니은 또 나왔네요.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반사의 질서로 무효죠. 뒤로 또 나왔네요. 민사소송 성공보수 유효죠. 무효. 형사사건 성공보수하고. 자, 리을 뭐가 보여요? 허위 진술이 보이죠. 허위 진술이라면 대가의 다소. 판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극보의 상당성 여부. 주기로 한 돈이 상당하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지만 그냥 증언은 허위 증언은 그걸 따질 필요가 없죠. 대가의 다소. 극보의 상당성 여부는 다른 말로 대가의 다소. 아까도 있었죠. 어디 있었나? 여기 있네. 여기는 증언과 부분 허위 진술에 대한 대가 약정은 대가의 다소를 묻지 않고 극보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16번.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화되는 걸 몽땅 골라. 기억. 기억에서 키워드가 뭐죠? 강박이죠. 강박이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에요. 니은은 허위의 근저당권 108조 허위 표시로 보여줘. 세금 회피 목적의 행위들 다 유효죠. 근데 리얼 이미 팔린 걸 알면서도 적극 가담했죠. 요게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리얼 하나 이렇게 되죠. 자주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딱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들 정리해놨으니까 기본서에도 있고 기출에도 또 정리했으니까 눈에 띌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번하고 2번은요.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 반사회 질서입니다. 전통사찰 주지직을 양도양수하는 건 반사회 질서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거나 주지직을 양수한 사람을 주지를 임명하는 것들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17번 이중매매가 나왔어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 갑이 병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먼저 등기한 자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제2매매라고 되어 있죠. 자,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어야 되죠.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가담이 있어서 제2매매 계약의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이 되면 그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제3자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 아주 중요하죠.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에 해당되면 절대적 무효고 따라서 그 부동산을 제2매수는 다시 취득한 사람은 제2매매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죠. 2번 이중매매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미 부동산이 팔렸다는 사실을 알면서 샀다. 이것만으로는 적극가담이 아니지요. 따라 2번 옳은지죠. 알면서도 매도를 요청해서 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되죠.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4번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이라면 병등기는 무효인데 그걸 말소시키는 방법은 뭐였죠? 갑이나 을 제 매도인이나 제1매수인이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이전등기 말소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라면 매도인도 제1매수인도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요. 보세요. 제1매수인이나 매도인은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위해서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중매매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에도 적용되죠. 이중임대차, 제1임대차, 제2임대차 같이 이중임대차에도 적용함으로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중매매 법률법이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하고 직접 말소 청구 못하고 매도를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제2매수인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8번 갑이 을에게 중도금을 받은 다음에 병에게 팔았습니다. 자, 문제에서 병이 적극가담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게 뭐예요? 특별한 사정이죠. 그게 없대요.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하죠.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요. 답은 여기 등기를 넘겨줄 수 없는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반면에 3번 병이 적극가담하면 무효죠. 이때 을은 병을 사도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답을 대비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4번 갑병매매가 반사회 질서가 무효일 때 병으로부터 전득한 점,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5번 제2매수인의 대리인 무가 적극가담하면
제2매수인의 적과담하고 똑같다 그랬죠. 따라서 제2매수인 병이 거절하는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대리인에 의한 제2매매는 반사의 질서로 무효가 되니까 제2매수인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죠. 19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대행이 적극 가담했다고 돼 있죠. 그럼 갑병 매매는 무효구나. 자, 을은 병에 직접 이전들을 청구할 수가 없구나.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구나. 4번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 선악보험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지. 4번이 틀렸구나. 5번. 을은 갑병사의 계약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이 채권은 금전 채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금전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죠.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20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그렇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어요. 병이 또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니까 무효죠. 1번 을은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직접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두 번째,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병의 적극 가담 행위는 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계약금의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없죠. 왜? 계약금 포기 또는 100 상환에 의한 해제는 계약금 주고받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중도금을 주고받으면요. 이거 이행 착수예요. 계약금 해제권은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행에 착수했잖아. 따라서 계약금 포기나 100 상환에 의한 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4번 병등기는 반사의 질서로 무효고요. 반사의 질서는 추인도 전환도 될 수가 없습니다. 5번이 또 틀렸네요. 선의의 정의 병과 거래했다 하더라도 정은 제2매매가 유효하다. 나도 유효하다. 이러한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눈에 보이시죠? 첫 시간에 봤어요. 반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혼자 보시면요. 반복되는 걸 생각했다 하더라도 주의를 잘 안 기울이신다. 제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반복되는 거 위주로 자꾸 보시면 우리 시험에도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민법은요. 최근 문제가 되면 킬러 문제 이런 거 안 나와요. 나오면 한 문제도 질문 하나 정도 나올까. 그리고 당락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평이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99%니까 반복되는 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불공정한 행위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